영상들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는 팁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얹어서 팀과 함께 팀으로 비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나왔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옛날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 강의인데 재밌게 좀 해보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무꾼 아빠와 삼형제 이야기예요. 옛날에 나무꾼 아빠가 삼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는 근데 그 삼형제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 없이 혼자 이렇게 아이들 삼형제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빠가 이제 병에 걸려서 몸져 누우시게 된 거예요. 근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도 저렇게 맨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삼형제는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삼형제에게 밖에 마당에 있는 나뭇가지 한 다발을 가지고 들어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들고 들어왔죠. 세 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혔어요. 그래서 하나 나뭇가지 하나씩을 들어보거라, 부러뜨려 보거라 이렇게 딱 부러뜨렸어요. 잘 부러지죠 하나니까. 그럼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다시 부러뜨려 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잘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딱 두 개를 부러뜨리니까 네 개가 됐겠죠. 네 개가 돼서 같이 합쳐서 부러뜨려 보거라 했더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러뜨리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합차는 나뭇가지도 하나에 있을 때는 잘 부러지지만 네 개가 합치니까 부러지지 않는다. 너네도 이렇게 한 명 있으면 약한 한 명일 수 있지만 너네가 함께 우애 좋게 잘 지낸다면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한 명 한 명이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명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제 앞에가 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계속 아쉬워서 눌러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명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일은 그렇잖아요. 능력이 좋은 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을 만들 때 한 명이 10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100명이 모여서 만드는 일이 바로 유산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팀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저희 팀이 2009년도 미국 컨벤션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 팀은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요. 이렇게 주위 리더님들이 리더님 팀은 어쩜 이렇게 팀워크가 좋아요? 파트너들이 어쩜 그렇게 다 밝아요?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모여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데 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멋진 팀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리더님들의 처음처럼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이야기를, 저희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요. 그 일은 그냥 혼자 하는 일이에요. 혼자 실험하고 혼자 결과 내고 혼자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명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소심하고 누구 앞에 서는 것도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일의 비전을 보고 또 영양제로 아이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로 만났고 이 일에 비전이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사실 잘할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냥 이 일은 사이드 아까 앞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리스크가 없어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1년을 소비자로 사인업 하지도 않고 소비자로 먹고 또 사인업 하고 나서도 또 둘째 임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또 한 2년은 사업자도 아닌 소비자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홈미팅만 겨우겨우 아이 안고 홈미팅만 겨우겨우 가는 그런 사업자였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이가 이제 3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나도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찾았을 때 주부가 모두 다 느끼시듯이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옆에 와 있는 유산화, 아이 통장에 몇만 원씩이라고 들어오는 그 유산화를 진짜 본격적으로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했을 때 딱 그때였어요. 이게 2015년
정말 오래됐죠? 제가 많이 오래됐어요. 2015년도 싱가포르 컨벤션에 갔을 때 저와 딱 한 명의 파트너가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저에게도 3년 만에 그렇게 딱 한 명의 파트너, 귀한 파트너가 생겼어요. 이 일이 정말 신기해요. 제품 좋고 회사 좋다 보니까 그렇게 소심한 저에게도 귀한 파트너가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 파트너를 통해서 두 명의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누군지 잘 못 알아보시겠죠? 제일 왼쪽 아시겠어요? 네, 제일 왼쪽이 저고요. 그 다음에 박지영 노비님, 이한나 이기재 골드님, 이정현 이기재 골드님이세요. 이렇게 저희 4명이서 이렇게 한 파트너를 통해서 2명의 파트너가 생겼고 이제 팀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애엄마들이었어요. 2살, 3살 뭐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애엄마들이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 세 분은 모두 인천에 있는 S사를 다니고 계시는 그런 부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휴직과 복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명이 휴직을 하면 S사를 휴직해서 유산화에 복직을 하면 한 명이 S사를 복직하고 유산화를 휴직하고 이거를 계속 세 명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 부업자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이게 한 명은 그래도 휴직을 하고 지금 옆에 있어줬다는 거. 네, 그런데 세 명이 계속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휴직부터 들어와서 유산화에 복직을 하고 또 아이가 좀 크면 다시 거기 S사에 복직을 하고 이걸 되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홈미팅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와서 수원님 이거는 오늘은 발표를 못하겠어요. 홈미팅에 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산화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즐겁게 이 자리가 편안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홈미팅 끝나면 라면을 끓여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인간 냄새 나는 사람 냄새 나는 모임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성장 못 시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성공하고 싶고 또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파트너가 왔는데 그 와중에 내가 이 파트너들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유산화에 전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부터 성장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원판을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세미나장에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산화는 판매 사업이 아니라 복제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원판, 교육을 제가 받아서 저를 똑같이 복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목표를 가졌으면서 이제 이렇게 강사 트레이닝, 그때만 해도 골드가 되지 않아도 강사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트레이닝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 지금도 너무 떨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렇게 나가서 강의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나 큰 떨림이었어요. 사람에게는 3대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높은 곳에 있을 때. 여기는 높기도 하고 사람도 있어요. 높은 곳에 있을 때. 두 번째는 껌껌한 곳,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라고 해요. 이렇게 모두 느끼는 3대 공포를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느끼시는 거죠. 앞서서 강의해주신 모든 강사님들도 저기서 덜덜덜 떨고 있으시면서 나와서는 하나도 안 떤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쉽지 않은데 저도 더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삶도 변화되지 않겠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원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변화되고 내가 뭔가를 도전해야지만이 나의 삶도 변화되고 나의 아이들에게도 변화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 도전하고 제가 변화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강사 트레이닝을 하는데 첫 시간에 발표를 앞두고 방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영주입니다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1000번 연습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영주입니다. 이걸 계속 리더님들 좀 웃어주세요. 오, 왜 이렇게 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다 표정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감고 계신 건지 눈을 뜨고 계신 건지 집중
집중하고 계신 건지 제가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점점 더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어주시고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니까 다 같이 힘내봐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내가 원판이 되고 먼저 내가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부터 다루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리더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타고난 리더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더감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극복형 리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 리더가 된 사람은 5%, 나머지 85%는 상위 리더로부터 이렇게 길러진 리더라는 거죠. 네, 제가 바로 그런 길러진 리더예요. 그렇게 제가 리더가 되는 과정 중에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6년도 싱가포르 컨벤션이었어요. 아까 2015년도 제가 파트너 한 명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9명의 파트너와 함께 골드가 아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9명의 파트너와 함께 컨벤션에 가게 됐어요. 다행히 처음은 아니어서 이렇게 뭐 강의 안내라든지 장소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내하면서 파트너들을 잘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 여러 명이다 보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집중하는 거죠. 저 파트너 집중하고 있나? 잘 듣고 있나? 많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잘 많은 에너지 받아가고 있나? 감동을 받고 있나? 눈물을 흘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그 파트너의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저희 신규 파트너, 저희 직대 파트너 한 명을 그 중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서 유산화의 비전보다는 저와 같이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컨벤션을 갔던 거죠. 네, 이번 미국 컨벤션 그런 마음으로 가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게 갔다 보니까 제가 다른 파트너들을 막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 파트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위험으로 컨벤션 첫날부터 아프다고 커피숍에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저는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막 이제 힘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얼굴을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되게 어두워졌겠죠. 얼굴이 어두워지고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있으니까 또 저와 같이 옆에 있던 파트너는 스포원이 무섭다고 왜 이렇게 안 웃고 인상 쓰느냐고 하면서 또 저에게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나는 리더감이 아닌가 보다. 이 일을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3억 5일 동안 기간 동안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여행,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날 여행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파닥번 박정환 스포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는 그 일정이었어요. 스포님을 이제 그 쇼핑몰에서 만났어요. 싱가포르 쇼핑몰에서. 근데 스포님 너무 반가운 거예요. 스포님 붙들고 쇼핑하는 스포님 저 잠깐 상담 좀 해주세요. 쇼핑몰에서 서가지고 스포님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저는 리더감이 아닌가 봐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산으로 리더로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스포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잘할 수 있다고, 리더님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리더감이라고, 괜찮다고, 스포님이 내가 옆에서 항상 같이 함께 눈물 나려고 해요. 함께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막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사진처럼 찍혀있어요. 그 모습, 그때 그 사진, 제 마음속에, 진짜 찍었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 장면이 사진처럼 찍혀있습니다. 그렇게 스포님께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말 책도 많이 읽고요. 영상도 많이 봤어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어떻게 내가 변화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못했냐면요, 웃었어요. 그냥 네. 그냥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잖아요.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냥 웃는 거예요. 계속 고민할 때는 웃어야 되고 지금도 연습 중이에요. 계속 그렇게 웃는 모습을 하는 것이 파트너에게도 형제라인에게도 많은 팀의 많은 형제라인 그룹 안에 모든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표정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부터 계속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 되는 과정 중에 배실적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리더가 됐어요. 제가 아까 앞에 있던 그 파트너 4명이 모두
말씀드렸죠. 그 세 명이 모두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루비, 골드걸 다 한 라인이에요. 그렇게 그 한 라인을 키우면서 홈미팅, 그들과 홈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규 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마인드가 되지 않은 리더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95% 너무 좋아. 파트너들이 막 생기면서 라인이 내려가니까 또 근데 한 5% 정도는 반대쪽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도움이 안 되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5%예요, 5%? 95%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인드셋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대실적을 키우면서. 이게 아니라 이 일은 그 대실적을 키워야 되는 일인 거다. 이런 마인드셋을 굉장히 많이 잡았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저 같은 상황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리더님들도 아마 비슷한. 왜냐면 유산화 보석들이 너무 좋아서 한 라인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 나랑 여기서 사인을 받아도 안 받아도 나에게는 경험이 되는 미팅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놓고 막 미팅하니까 다 사인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저는 그 대실적을 키우면서 저의 미팅 실력도 늘렸고 또 마인드셋도 잡아가고 그러니까 한 라인을 키우는 것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라인이 정말 오토 6,000점, 사실 몇 점이 올라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탄탄한 한 라인이 되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파트너고 그 라인이 되어서 있다는 거죠. 리더님들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5,000점, 쌓여있는 5,000점을 보시면서 5,000점 됐는데 나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안 되나? 여기서 일받자 돈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저처럼 저희 5%처럼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실적은 뭐라고요? 오토로 3,000점 이상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오토로 5,000점이 올라와야지 우리에게 탄탄한 분리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대실적을 키우면서 내가 먼저 리더가 되고 나의 마인드셋을 잡아가는 것도 리더님들도 함께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더가 되는 과정 중에 잘한 것과 한 가지, 실수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 다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제가 잘한 것 한 가지는 피드백을 받을 용기를 냈어요. 아까 커맨을해서 굉장히 좀 나쁜 이렇게 저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저는 변화되길 원했어요. 왜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가감없이 얘기해달라.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고칠 게 있다면 다 얘기해줘. 나 다 들을게. 이렇게 얘기했어, 파트너들. 그랬더니 파트너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피드백을 해줬어요. 혹시 정말 사랑이 넘쳤다니까요. 뭐냐면요, 사실은 리더님들도 스폰서님이나 형제라인이나 파트너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게 그게 사실 그냥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빛으로 봐야지 피드백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피드백 어떤 거였냐면요, 옷도요. 오늘 저 강의 올라올 때 파트너들이 이렇게 펑펑 갖고 올라올 거예요. 이거 입어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강의 올라올 때 옷부터 립스틱 바르는 모양까지 색깔까지 다 얘기해줘요. 이건 안 어울려요. 이거 바르세요. 강의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말 천천히 하세요. 발음이 씹혀요. 천천히 하시면 안 씹힐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도 다 해줬어요. 저는 그럼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 파트너님들의 사랑이 담긴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으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골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구나 하면서 제가 그런 피드백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파트너들한테. 신규 파트너들한테. 홈미팅 가면은 리더님 이렇게 마이크랑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빼시고요. 이 얘기는 더 해주세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딱 하고 나면 이 얘기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상 플랜 이건 여기 틀렸어요. 이걸 지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홈미팅에서 팝스폰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네, 저는 이제 사랑을 듬뿍 받은 피드백을 받을 마음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었으니까 그걸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파트너에게 나는 파트너는 95% 너무 잘하는데 그 5%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나는 했지만 그가 받을 때는 그게 다 지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제가 다시는 내가 홈미팅 가서 말을 입을 떼지 말아야겠다 하고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말하는데 피드백 할 게 너무 많은데 입을 이렇게 입술을 다물면서
잘했어요 리나님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실수한 것은 그렇게 그분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피드백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성장하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리더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파트너들도 승급을 시키고 리더로서 또 리더스로서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세미나에 와서 저는 강의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어요. 여기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냥 와서 강의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한 달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준비하면 리더님들에게 다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이 나의 노하우를 다 푸는 거예요. 사실 이런 노하우, 앞선 노하우들 가서 물어보려고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줘요. 그런데 강의에서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 굉장히 집중했고 저 팀은 저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구나. 저 팀은 저런 노하우 하면서 신규 트레이닝부터 그다음에 뭐 빠르게 해독 끊을 수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의들을 저는 저희 팀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다음에 본사에 만나면은 파트너들, 키리더들 다 모아놓고 같이 수원이 이 강의 너무 좋았죠? 이 강의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열띤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팀에 복제를 해 나가면서 저희 팀 파트너들이 한 분 한 분 성장하고 리더스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뜻하지 않은 것을 얻은 게 있어요. 바로 탄탄한 팀워크였어요. 우리 전후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장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신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했던 거를 똑같이 우리 팀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조금은 변형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걸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적용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망한 프로그램이죠. 그렇다면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걸 피드백하면서 저희끼리 팀워크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저거 해봐요. 이렇게 길게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아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팀워크로 성장할 수 있었고 파트너들도 그렇게 성장해 나갔어요. 그런 과정 중에 저희 팀을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되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부업자들 많아, 어린애들 많아, 그 다음에 막 정신없어, 막 세미나 오면 애들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너무너무 정리가 안 되고 힘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약했던 거 뭐냐면은 팀 수장으로서 제가 직급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루비가 막 돼서 바로 이제 팀을 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글자리 분리해서 루비 가면서 바로 팀을 꾸렸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대상님들의 팀들을 보면서 저 팀은 규모도 크고 팀 수장님들도 직급도 높고 너무 좋겠다 이런 그런 결핍된 걸 계속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팀에. 그런데 책을 어떻게 읽다 보니까 단점은 오목 렌즈로 보고 강점은 볼록 렌즈로 봐라라는 글귀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팀의 장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랬더니 저희 팀의 특성이 이천이라는 지역에 거의 많은 분들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키리더들 한번 모여요 하면 10분 안에 모일 수 있는, 그때 당시에 10분 안에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살았었고 또 젊어요. 애엄마들이니까 젊겠죠. 젊으니까 통통 튀고 아이디어도 많고 또 굉장히 팀 분위기가 밝아요. 이런 장점도 있구나 우리 팀에. 이렇게 팀의 장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컨벤션 가면 아까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저희 팀에서 이제 컨벤션 가면은 퍼포먼스 같은 걸 되게 잘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저는 사실 아이디어가 1도 없거든요. 1도 없게 생겼죠. 그런데 파트너들이 이렇게 소원이 이거 해봐요. 저희 라인에서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팀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에너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좋겠다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함께 형제 라인들과 나누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뽕두갑시 한복 이런 제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빨간색 옷 입고 사진 찍자 이것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파트너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함께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팀이구나 우리 팀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많은 팀이에요. 아까 제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강사 트레이닝을 받고 강사로 쓰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나 봐요. 되게 부족한데 저런 사람도 쓰나 이런 느낌이었나? 우리 파트너들이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습으로 컨택된 파트너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원이 강의하니까 좋아 보여서 저도 강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파트너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팀에게 T5가 온다면 강사 트레이닝에 파트너들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고 트레이닝을 받고 또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팀에는. 강의를 하고 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하고 나면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리더님들 강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하시면 일석삼조 사조를 얻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팀 방이 난리가 나요. 그쵸? 사진 올라오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강의했다고 사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분의 파트너들은 굉장한 자신감 생깁니다. 우리 스포원이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강의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팀워크도 굉장히 좋아지고, 제일 중요한 건 강사가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덜덜 떨고 강의하고 내려가도 그 마음이 아이고 했다, 내가 해냈구나, 이 어려운 걸 내가 한 가지를 또 해냈어 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사가 많은 팀으로 제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룹에 봉사하는 팀이었어요. 장점을 찾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팀이. 제가 7번쯤, 어치원쯤부터 이렇게 안내봉사, 지금 안내봉사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세요. 높은 구두 신고 하루 종일 1박 2일 동안 이렇게 서가지고 앞에 서 계시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의 봉사가 바로 안내봉사였어요. 그러다가 실버가 되고 나서 리더스가 되기 전에 행사국가에서 영상하는 영상 스텝으로 봉사를 했었었고, 그렇게 제가 그 그룹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얻었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얻었던 것은 이 그룹이 남의 그룹이 아니라 내 거구나, 이 행사가 내 행사가 되는 거죠. 행사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겠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알겠으니까 우리 팀에도 적용할 수 있고 내 파트너에게 하나라도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얻는 게 많았으니까, 그룹에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가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봉사에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스 이상들은 안내봉사 안 해본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안내봉사부터 차근차근 그룹에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봉사 문화가 있으니까 팀에서도 봉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팀에도 강점이 많구나, 내가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팀의 강점을 보면서 이 강점을 더 강력하게 부각시켜서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를 적어보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먼저 시작하기. 제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각보다 업무가 생겼을 때 파트너님 이거 좀 해보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제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냥 해요. 취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정리. 저 그런 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잘 못하고 정리하는 거 뭐 이런 거 잘해요.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제가 그냥 해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것들을 파트너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희 팀 분위기가 스폰이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딱 준비해요. 우리 체육대회 해요. 그러면은 스폰이 제가 장소 섭외해볼게요. 어디 제가 가볼게요. 스폰이 제가 선물 준비할게요. 제가 사회해볼게요. 제가 뭐 게임 준비해볼게요. 이렇게 탁탁탁탁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맡아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죠.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못하겠다 생각을 들면서 파트너들이 이제 이렇게 잘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파트너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리더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홀서스고 해가지고 잘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포어님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빨라서요.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못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그 파트너들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공동 창조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SNS 하시죠? 나만의 SNS를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일상 같은 거를,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계세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탑다운 식으로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밑에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나의 의견이 들어가고 나의 생각이 들어간 일에만 그 사람들이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임은 시키는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 책임도 그분이 지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그런 보상이나 그런 마음의 뿌듯함도 그분이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위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께 업무를 드리고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것을 저는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다음에 이제 인정받은 칭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임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주고 충분히 칭찬을 해줘요.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러죠. 파트너님한테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리더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중간 파트너님이 그러세요. 소원님 눈 씻고 찾아가도 칭찬할 게 없는 게 어떻게 칭찬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빼서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빼서 씻어서 다시 들면 한 가지는 보여요. 칭찬을. 그러면은 그 한 가지를 칭찬해 주세요. 지적받는 것보다 칭찬을 해야만이 그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뭐예요 다? 제가 처음에 시행착오 겪었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는 파트너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우리 파트너를 칭찬해서 그분이 행복해져서 그분이 전달하는 다른 분들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면 나의 조금 마음의 힘듦으로 그죠? 칭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파트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마음을 좀 넓게 먹고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명언이 있어요. 칭찬에 대한 명언. 뭐냐면 효자도 불효자도 부모님 입에서 나온다 라고 하셨어요. 뭐냐면은 사실 맞죠. 생각해보세요. 누구가 되게 잘하는데 저희 집 아들이 진짜 잘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효자라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쵸? 그 소문 누가 낸 거예요? 그 부모님. 그쵸? 그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사실 부모밖에 몰라요. 그 아들이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했다 저렇게 잘했다 이렇게 소문내는 거고 아유 우리 아들이 설에도 안 왔어 추석에도 안 왔어 우리 며느리가 이거 다 부모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철칙으로 저희 파트너에 대한 소원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서로 형제라에게는 좋은 이야기들 이리도님이 리도님한테 너무 예뻐졌다고 얘기하더라. 감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칭찬할 수 있는 것들만 전달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건 철칙이에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놓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건지 리더님들 아시고 계신가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베개에 힘을 냈어요. 둘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0에 힘을 내고 막 잡아당길 수 있었어요. 근데 2명이 됐어요. 그럼 200을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쵸? 100 힘을 내야 되는데 9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명이 모였어요. 85밖에 되지 않아요. 5명이 모였어요. 45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너가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공동 창조, 함께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지만 이게 내 팀이고 내 그룹이고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하고 계시면 이거는 그냥 이 행사 또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강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을 가져가는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파트너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분들이 다 모두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 모여서 100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죠? 100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1. 근데 리더님들 1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0 갖고 오시면 안 돼요. 0. 그죠? 0 가지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나는 내 팀에 1 하나는 하고 있다. 내 팀이 일조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이께 가셔서 수원이 저 뭐 하면 돼요? 팀에서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리더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은 이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미비한 4명이 시작한 팀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얼마 전에 8월에 이로 컨벤션에서 팀 사진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원이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것만 했어요. 나머지 파트너님들이 찍어주시고 다 위치 잡아주시고 촬영해주시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팀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팀, 훌륭한 팀은 각자의 능력이 큰 팀이 아니라고 해요.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정렬하는 팀이 멋진 팀,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더님들도 각자의 팀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서 미국 컨벤션에서 소식이 떴죠. 네, 어디서?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발표되었어요. 미국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흥분의 도가니였는지, 그렇죠? 여기 왜 하필 아시아 컨벤션이 한국에서 개최가 될까요? 많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 한국입니다. 한국. 리더님들 계신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도 개최된다는 거죠. 이 컨벤션은 원래 2020년도에 개최되려고 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 컨벤션이 단일 기업으로 가장 큰 글로벌 행사를 가지고 하는 규모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16,000명 규모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큰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그렇게 쇼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쓰고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한국에 들어왔는지를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유산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유산알 하면 잘 모르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죠?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분, 이렇게 몇 명만 알 때는 정보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게 되면 그것은 정보와 기회가 아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개월이 남았습니다. 8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발빠르게 유산알을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8개월 후에 우리 오빠가, 우리 언니가, 우리 삼촌이 다른 나이를 가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발빠르게 내가 이 기회를 빠르게 나의 인맥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제 8개월 후에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산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컨벤션이 열리고 800% 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당연히 그러면은 800% 이상 성장하겠죠. 리더님들 여기에 내 파트너 한 명가 왔다. 그러면 컨벤션 이후에는 8명이 되는 거예요. 내 팀에 지금 10명이다. 그럼 몇 명? 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성장할 곳에 내가 이곳에 몇 명을 모시고 이곳에 갈 것인지 여기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 팀 안에서 어떤 팀워크로 준비하면서 이곳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리더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컨벤션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시는 기회가 또 뺏기는 기회가 아니라 나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제가 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앞서서 쭉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혼자였다면 이렇게 멋진 팀으로 또 저도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지만 함께 했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리더십보다 더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팔로우십, 저를 따라주는 파트너님들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은 내 스폰이 같이 해봐요 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리더십이 팔로우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팀, T-E-A-M, 또 리더, L-E-A-D-E-R. 틀리지 않았죠? 여기에는 I가 없대요. 스펠링 I가 없죠. 네. 리더, 팀은
나를 떼고 우리를 함께 생각하고 성장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모두 리더님들 제가 드린 팁으로 저 사람만 했겠지, 저 사람이니까 가능했겠지가 아니라 저희 방법을 리더님 방법으로 삼아보시고 수정, 보완하셔가지고 멋진 팀의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